제4장 미분의 응용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교재 1, 2, 3장을 공부하면서 함수라는 개념, 그리고 도함수, 그리고 여러 함수의 미분법 등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공부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와 같은 도함수라는 개념을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물리학이나 또는 기타 다른 공학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교재 4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재 4장 1절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용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최대 최소와 극대 극소란 말, 그리고 페르마 정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은 다음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다 조사를 했을 때 어느 특정한 점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다면 또는 크거나 같다면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제일 크거나 또는 같다면 바로 그 한 점에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주어진 그 정의역 안에서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값 말 그대로 앱솔루트 또는 글로벌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앱솔루트 맥시멈 밸류 또는 글로벌 맥시멈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값은 반대로 정의하면 됩니다.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조사했을 때 어느 특정한 점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거나 또는 같다면 바로 그 점에서 함수값을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정의를 할 건데요. 말 그대로 앱솔루트 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미니멈 밸류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란 말은 각각 정의 안에 있는 모든 x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정의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조사했을 때 가장 크다면 그 값을 최대값, 가장 작다면 그 값을 최소값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통틀어서 익스트림 밸류, 극값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그래프를 보면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였더라 보겠습니다. 편의상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즉 도메인의 약자를 써서 D라 표시했는데요. 그 정의역을 폐 구간으로 잡아보겠습니다. A, B 구간 안으로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조사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X값들을 다 조사했더니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네요. 이 그림은. 항상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된 것뿐이에요. 자, 이제 B, FB가 됐을 텐데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요 B에서 함수값 FB가 이 함수의 최대값이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또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점의 좌표는 A, FA가 될 텐데요.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 FA가 제일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최대값이 FB고 최소값이 F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대 최소는 양 끝점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중간 어디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가 달라진다면 또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제 역시 정역을 D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AB 구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점을 x좌표를 C1, 요 점에 x좌표를 C2로 놓는다면 요 점은 C1, FC1이 될 것이고 요 점은 C2, FC2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C1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다 조사를 해봤을 때 FC1이 제일 크고 또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조사해봤을 때 FC2 값이 제일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를 다 조사했을 때 가장 크면 최대고 가장 작으면 최소가 됩니다. 최대 최소는 이렇게 양 끝점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양 끝점이 아닌 내부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최대값은 끝점에서 나타나고 최소값은 구간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최대 최소란 말을 다루게 됐는데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 전체가 아니라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제한된 영역 안으로 축소를 해서 본다면은 그때는 최대 최소란 말 대신에 극대 극소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극대 극소는 최대 최소가 앱솔루트 또는 글로벌 맥시멈이라고 했던 말을 이 수식어를 바꾸면 돼요.
로컬이란 말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로컬 맥시멈을 우리말로는 극대, 로컬 미니멈을 극소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극대 극소와 최대 최소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 볼게요. 자, 극대 극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그려놨나요? 자, 이렇게 그냥 그림이 극대 극소가 최대 최소는 존재한다면 오직 이렇게 한 값으로만 나옵니다. x 값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 y 값은 딱 한 점밖에 없지만 최대 최소는 그래서 그 값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최대 최소가 여러 개의 x 값에서 최대 최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요 그림 좀 이따 하고 여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 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조금 맞춰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 볼게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런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자, 여기가 나온 순서대로 C1, C2, 그리고 C3, C4, 그리고 C5, C6라 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함수가 fx라 볼게요. 이 함수에 대해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C1을 넣었을 때 함수값, C1을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또 요 그림사로 보면 C5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일치하죠. 그래서 FC1과 FC5 이렇게 서로 다른 x값에 대하여 y값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값 자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0이었더라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 숫자 10은 오직 한 번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이라면 그 값의 크기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도록 하는 x값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값 자체는 하나뿐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같은 방법으로 최소값도 생각해 볼까요? 자, 최소값은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조사했을 때 C2에서 함수값하고 C6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네요. 그래서 여기가 FC2 그리고 FC3 이렇게 될 텐데 바로 이 값이 최소값에 해당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값이 5 정도 됐다라 볼게요. 이렇게 숫자로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함수값은 제일 작은 최소값이 5고 제일 큰 최대값이 10이다 했을 때 이 숫자는 딱 하나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x값들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존재한다면 그 값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뭐 10 또는 1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값이 하나뿐이에요. 10도 됐다가 11도 됐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극대값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을 갖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 최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x값이 여러 개일지라도 값 자체는 하나뿐인데 극대 극소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극대 극소를 정의할 때 양 끝점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자, 요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봤을 때 그림을 너무 복잡하게 그려놔서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A고 여기가 B였다라 볼게요. 그러면 C1, C2, C3, C4, C5, C6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에서 극대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여기서 적당한 구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C1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구간의 폭은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1일 수도 있고 10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거나 크지 않은 범위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C1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구간들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C2를 포함하는 구간, C3, C4, C5, C6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극대극소를 정의할 때 양끝점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각각의 점들을 포함하는 구간이어야 되는데 이 B나 A는 끝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시켜봤자 여기가 정의가 안 돼 있고 이렇게 포함시켜봤자 여기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극대극소에 정의할 때는 양끝점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어떤 저자는 양끝점을 포함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스튜어트는 양끝점을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이 교재에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끝점을 제외하고 이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작은 구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C1을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값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요 제한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x를 조사했을 때 C1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다면 그때 얘가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로컬 맥시멈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최대 최소는 오직 존재한다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극대 극소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C3를 보겠습니다. C3를 포함하고 있는 적당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제일 크죠. 얘가 또 극대가 됩니다. 같은 논리로 C5를 포함하고 있는 적당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을 비교하니까 얘가 또 극대가 되죠. 따라서 이 예문에서 극대는 서로 다른 값 3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극대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C2, C4, C6를 포함하고 있는 적당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를 다 조사했을 때 얘가 제일 작죠? 이 구간 안에 있는 다른 x값들에 대해서 얘가 제일 작으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극소가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C4에서 함수값이 나머지 점에서 함수값보다 제일 작으니까 얘도 극소, C6에서 함수값이 나머지 점에서 함수값보다 제일 작으니까 얘네들 모두가 다 극소가 되는데요. 극소의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이 값의 값이 다 달라서 극대 극소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대 최소는 그 값이 오직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 이제 충분히 구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극값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최대 최소는 오직 존재한다면 하나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극대극소라는 용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이라는 수식어를 빼고 로컬이라는 말로 바꿔놓으면 이제 극대극소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정의를, 교재에 있는 정의를 다시 한번 볼까요? C를 포함하는 개구간 안에 있는 모든 x. 자, 개구간 안에 있는 거라는 것은 정역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 C를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를 뜻하는 것뿐이니까 최대 최소를 말할 때처럼 전 범위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이게 제일 크면 로컬 맥시멈, 극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제일 작으면 로컬 미니멈, 극소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뜻 충분히 구별이 됐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럼 예제 1번을 통해서 코사인 x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예제 1번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코사인의 그래프는 우리가 많이 그려와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코사인은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요. 주기는 2파인 주기함수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코사인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잘 보면 여기가 극대이자고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가 극소이자고 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점들은 극대이자고 최대예요. 그래서 맥시멈 밸류 값을 계산해 보려는데요. 그냥 맥스라 쓸게요. 최대값은 1입니다. 근데 그 값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고 봤더니 이 값은 단 x가 정수배 파일 때 0, 2파이, 4파이 등등 이렇게 정수배 파일 때 나타납니다. 정수배 파이니까 짝수배 파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정정합니다. 2n 파일 때 나타납니다. n은 정수예요. n은 정수. 짝수배 파일 때 나타납니다. 그냥 정수배 파이가 아니라 짝수배 파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밸류 값이에요. min 미니멈의 약자를 써서 민이라 쓰겠습니다. 그럼 극소이자고 최소가 되는데요. 자, 이제 이 미니멈 밸류 값은 x가 여기 보다시피 파이나 또는 뭐 3파이나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파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나타나니까 2n 플러스 홀수배 파일 때 나타납니다. n은 여전히 정수고요. 그래서 이 코사인 x의 최대값은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극대가 곧 최대가 되고 극소가 곧 최소가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정역을 전 범위로 삼지 않고 제한된 범위로 했다면 그때는 최대 최소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모든 x에 대해서 다 조사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조사했다고 가정할게요. 즉 정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축소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한다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네요. 0일 때 최대값 1 그리고 파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이같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만약에 정역을 더 축소를 시킨다든지 또는 더 변화를 준다고 가정해 볼까요? 더 축소를 시켜서 이렇게 제한을 뒀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 요 점에서 최대가 되고 요 점에서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양 끝점에서 최대 최소만 생겼으니까 극대극소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코사인 x의
최대 최소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프죠. 뭐 그림을 따로 그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쉬운 문제 있죠. X의 범위가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실수 범위입니다. 전실수 범위에서 이 함수는 극소이자 곧 최소값 0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x = 0에서 극소이자 곧 최소값을 갖고요. 정역이 전실수 범위라면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의 3승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 3번 x의 3승의 그래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x의 3승 그래프는 그래프 윤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정역이 전실수 범위라면 최소값 존재하지 않고 최대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최소도 없고 극대극소도 없습니다. 얘는 극소이자 곧 최소값이 원점에서 0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은 없습니다. 극대값도 없고요. 얘는 최대 최소 그리고 극대극소가 다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예제 1, 2, 3번 순차적으로 다 이해됐죠? 아주 중요한 정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다시피 극값 정리 또는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른 책에서는 최대 최소 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극값 정리는 뭘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함수 fx가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이 패관 a부터 b까지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패관 ab 안에서 패관 AB 안에서 첫 번째 조건 패관 AB 안에서 두 번째 조건 연속이라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그 구간 안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갖는다는 뜻입니다. 즉 최대값도 구할 수 있고 최소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극값 정리는 패관이라는 조건과 연속이라는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정리예요. 만약에 패구간이란 말이 없다든가 또는 패관이란 말이 있었을지라도 연속이란 말이 없다면 항상 최대 최소가 구해진다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패관이 아닌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패관이 아니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간단한 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y = x가 있습니다. y = x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근데 양 끝점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이라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면 1일 때 함수값이 정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일 때도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 x가 2에 가까워지면 분명히 값이 자꾸 커지긴 하지만 2라는 점 자체의 값을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가까워는 지는데 2에 가까워는 지면 질수록 값이 커지긴 하지만 이 값이 제일 크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x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분명히 더 작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1이라는 점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1.000001이 최소값인가 하고 봤더니 1.000000에 그 몇 배의 0을 더해서 1, 그 값이 더 작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더 작은 값을 계속 끊임없이 찾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양 끝점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에서는 최대 최소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일 때는 최대 최소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예문은 없는 경우고요. 있는 예문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 윤곽이 이렇게 돼 있더라 봐요. 양 끝점이 다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분명히 함수가 양 끝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없지만 요 점을 C1에서 극대이자고 최대가 존재하고 C2에서는 극소이자고 최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이라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 만약에 패관일지라도 연속이 아닌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럴 경우에 역시 최대 최소가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x분의 1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제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을 1과 -1이었다고 가정해봐요. 물론 중간에 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 함수가 정의되는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즉 -1보다 크고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같은 범위를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될 때는
0을 제한 나머지 구간에서 잡았을 때 함수의 최대값 구할 수 없고요. 함수의 최소값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항상 있다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꼭 이런 그래프가 아닐지라도요. 폐괄을 잡긴 잡았는데 폐괄에서 잡았어요. 양끝점이 다 들어가는 아무 그림이나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양끝점이 돼서 잡았는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폐괄에서 잡긴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다라 볼게요. 자, 요 점은 C라 놓을게요. A, B라 놓고 A에서 함수값이 있고요. B에서 함수값도 있어요. 값을 다 비교할 수 있고 C에서도 함수값이 있는데 C의 오른쪽에 극한값은 함수값하고 우극한은 존재하지만 좌극한값이 얘랑 달라서 좌극한값도 물론 존재한다고 볼까요? 이 한 점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 점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값은 존재할지라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문은 당연히 불연속입니다. 양끝점이 모두 포함된 상태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C에서도 함수값이 있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소값은 구할 수 있었지만 최대값은 구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연속이 아니면 항상 최대 최소를 갖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극값 정리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리예요. 하지만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은 미분적 분화 수준을 벗어나고요. 수학 전공 과목인 해석학에서 보통 증명하는 거라서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폐괄이라는 조건과 연속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리를 하나 또 배우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 표시하고 잘 기억해 둘까요? 페르마 정리라고 불려지는 정리입니다. 이 페르마 정리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이러이러하다라는 정리인데요. 이 정리에 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곧 판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 정리를 이해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증명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함수가 한 점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는다는 말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극값을 갖는다라고 줄여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f가 한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하고 그 점에서 f'(c가) 존재한다. 즉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즉 특정한 점에서 극대나 극소가 구해지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점에서 미분 개수는 0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미분계수 0이라는 얘기는 수평접선을 갖는다는 뜻인데요. 자, 이제 이와 같이 페르마 정리는 어느 한 점에서 극값을 갖고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주어진 함수는 반드시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인데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대값이나 극소값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기만 하면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 f가 x =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극대값을 갖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증명이 되면 두 번째는 당연히 x = c에서 극소값을 갖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x = c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프의 윤곽을 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함수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C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비교해 봤을 때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이 정의로부터 우리는 나머지 구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C에서 함수값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랑 비교해 봤을 때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근처에 있는 어떤 적당한 점들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C 근처에 있는 점들을 X를 쓰지 않고 자, 이제 이렇게 쓸 생각이에요. 여기를 H라 놓은 다음에 오른쪽은 C 플러스 H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C 자, 여기 마이너스 H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이 간격을 똑같이 양수 H로 쓴다면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우리는 오른쪽에 쓸 때와 왼쪽에 쓸 때를 똑같이 C 플러스 H로 형식적으로 써버린다면은 이때 이 H는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고 이때 H는 플러스 값이에요. 그럴 때는 H를 이제 거리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실수 값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각각 똑같이 형식적으로 C
플러스 h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f가 x 이퀄 c에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 자, 이제 첫 번째 h를 양이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면 fc와 fc 플러스 h를 비교해보면 c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게 더 커요.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물론 h가 0이었다면 c와 같았을 때 등호가 되겠지만, 뭐 h가 양수라 했으니까 부등호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거이므로 우린 여기에서 fc 플러스 h에서 fc를 빼겠습니다. 이 값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것도 아니고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당연히 0보다 작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을 h로 나누겠습니다. h가 양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0을 h로 나눠봤자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하도록 하지요.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h가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바로 우극한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같이 되고요. 여기다 극한 취해봤자 0이죠. 자, 그런데 원래 두 함수 사이에 대소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극한을 취하면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상 등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런데 문제의 가정에서 f'c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편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f'c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이 f'c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미분계수든 좌미분계수든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값이 잘 들여다보면 이 극한이 의미하는 바가 우미분계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f'c가 존재한다 했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미분계수 값과 좌미분계수 값이 같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 본 결과 이 값도 우미분계수 값이니까 f'c와 우미분계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얘를 f'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자, 이제 c라는 점에서의 우미분계수 값이 되는데요.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한편 이제 두 번째 h가 이번엔 0보다 작을 때려 보겠습니다. h가 0보다 작다고 가정한다면 fc하고 여전히 fc 플러스 h예요. 자, 이제 h가 음수가 된다면 c에다 음수를 더했다는 얘기는 왼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 점을 말하고요. 여전히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말했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돼 있으므로 똑같이 이제 이거에서 이걸 빼요. fc 플러스 h에서 fc를 빼요. 당연히 0보다 작죠?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을 h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h가 음수였기 때문에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이번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미트 h가 음수니까 0의 왼쪽에서 접근하거든요.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등호는 그대로 맞는데요. 극한을 취하면 등호도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했었으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근데 또한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f'c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제 f'c는 이 값을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미분계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미분계수니까 좌미분계수를 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f'c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것이 존재하므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f'c는 결과적으로 얘랑 같아야 됩니다.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 당연히 같을 때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f'c 즉 x 이퀄 c에서의 좌미분계수는 0보다 크나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f'c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군요. 그 말은 곧 여기다 쓸까요? f'c가 0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x 이퀄 c에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이와 같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x = c에서 극소값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비슷한 논리로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는 그냥 두 번째 경우도 비슷한 방법으로 성립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럼 요거 쓴 걸 그냥 활용할까요? 여기서 살짝 부등호만 바꾸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극소값이라고 살짝 바꿀게요. 그러면 그림도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옆에다 다시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머지 범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몰라도 C를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C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C 플러스 H로, 왼쪽에 있는 이 값은 C 플러스 H를 한다면 이때는 H를 양수로, 이때는 H를 음수로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H가 양수라 했을 때, 자, 이제 C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제일 작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까 했던 거랑 살짝 바꿔지겠네요. 이게 더 작아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똑같이 이렇게 됐고요. 양변에 H로 하는데 H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변에 극한을 취하면 등호도 들어간다는 것을 앞서 설명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따라서 문제에서 F'C가 존재한다를 썼으니까 한 점에서 미분계수는 그 점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모두 같을 때거든요. 그래서 F'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H가 이제 0보다 작은 왼쪽에 있는 점이었을 때, 자, 이제 얘가 극소값을 가지니까 F'C는 FC 플러스 H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이거 양수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양변을 H로 하는데 H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음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우리는 극한을 취해 보려고 하는데요.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에 보면은 작거나 같다 이게 있잖아요. 등호도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F'C가 존재한다 했었으니까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 같아야 되고 여기가 작거나 같다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F'C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 식으로부터 F'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얘도 똑같이 F'C가 0이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마 정리가 항상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극대를 갖던 극소를 갖던 간에 아무튼 극대 또는 극소를 갖고 F'C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